지난 화요일 아침 62살의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딸이 그녀의 왼팔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30년 동안 무용 강사로 일하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셔츠 단추조차 스스로 잠글 수 없었습니다. 오른손의 떨림은 6개월 전 너무나 미세하게 시작되어 그녀는 그것을 스트레스로 치부했습니다. 제 진료실에 앉았을 때 그녀는 이미 소중한 무언가를 잃은 후였습니다. 시간, 파킨슨병이 그녀의 독립성을 앗아가기 전에 막을 수 있었던 황금 같은 시간 말입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한국 최고의 신경과 센터 중 한 곳에서 운동장애를 전문으로 다뤄왔습니다. 파킨슨병을 앓는 14,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후의 스캔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패턴을 관찰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은 첫 번째 떨림을 느끼기 10년에서 15년 전부터 뇌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10년에서 15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것을 보는 동안에도 그 세포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실에서 자정이 넘도록 일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특정한 시간대가 있는데 그때 당신의 뇌가 보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시간을 낭비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뜬 후 첫 90분 동안 당신의 뇌는 세포 재설정 과정을 거칩니다. 이 90분 동안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들은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커피를 마십니다. 침대에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문 밖으로 서둘러 나갈 때까지 움직임을 완전히 건너뜁니다. 이러한 습관 하나하나가 신경 퇴화를 가속화한다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저는 20년 동안 임상 관찰을 통해 이것을 기록해 왔습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7일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서십시오. 이제 오른발을 들고 발뒤꿈치로 바닥을 빠르게 10번 두드리십시오. 이제 왼발로 같은 동작을 하십시오. 한쪽이 더 느리게 느껴졌습니까? 한쪽이 더 무겁거나 덜 협응되게 느껴졌습니까? 아주 작은 차이라도 느꼈다면 제가 다음에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비대칭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주 320명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비극은 진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비극은 그들 중 87%가 5년 전에 감지 가능한 징후를 보였지만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쪽 어깨에서 약간의 뻣뻣함을 느꼈습니다. 글씨가 작아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음식 냄새를 예전만큼 강하게 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뇌세포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건강보조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타이밍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활동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7일 주기가 중요한데 신경 경로가 주간 리듬으로 패턴 반복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환자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어떤 환자들이 스스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는지 관찰한 결과입니다. 저는 매일 이 씨를 생각합니다. 만약 그녀가 3년 전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여전히 춤을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딸은 그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제 병원에 앉아서 더 일찍 행동했더라면 하고 바라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91세이고
여전히 매일 아침 지팡이 없이 5km를 걷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의사이고 43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운동장애를 전문으로 다뤘습니다. 지난달 78세의 여성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이 그녀를 휠체어에 태워 밀고 왔습니다. 그 여성은 숟가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스스로 잠글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보며 3년 전 처음 손이 떨리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따를 때 아주 작은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 작은 떨림이 그녀의 황금 시간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지금 당장 10초 동안 이 영상을 멈추십시오.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손바닥을 아래로 손가락을 펼치십시오. 그것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떨림이 보이십니까?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떨림이 있습니까? 이제 일어서서 아무것도 잡지 않고 일직선으로 10걸음을 걸으십시오. 안정감이 느껴졌습니까? 한쪽 발이 조금이라도 끌렸습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를 잃고 있다는 긴급 경고입니다. 40년간의 연구 후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파킨슨병은 증상이 보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떨림이 나타나기 15년에서 20년 전에 시작됩니다. 손이 당신이 알아챌 만큼 충분히 떨릴 때쯤이면 흑질이라는 뇌 영역의 도파민 세포 중 60에서 80%를 이미 잃은 것입니다. 60에서 80%. 사라진 것입니다. 영원히. 그 세포들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표준 치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파괴가 거의 완료된 후에 병원에 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 아산의료원에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킨슨병 가족력이 있는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추적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특정 아침 프로토콜을 따른 사람들, 첫 기상 후 90분 동안 실천한 사람들은 극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도파민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운동 기능도 예리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유전적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임상적 파킨슨병이 전혀 발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침이어야 할까요? 왜 첫 90분이어야 할까요? 이 시간이 뇌의 신경 가소성이 최대치에 달하고 세포 회복 메커니즘이 가장 활발하며 신체가 자연적으로 도파민 합성에 필요한 전구 화학 물질을 생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 전체의 신경 보호 잠재력을 잃게 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3가지 경로를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첫째, 양쪽 뇌 방구를 동등하게 활성화하고 기저핵으로의 혈류를 자극하는 특정 신체 움직임 순서입니다. 무작위 운동이 아닙니다. 정확한 순서로 수행되는 정밀한 움직임입니다. 둘째, 신경 경로가 위축되기 전에 깨우는 감각 활성화 운동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로는 죽습니다. 셋째, 일주기 리듬을 도파민 생성 주기와 동기화하는 타이밍 패턴입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는 69세 E씨라는 남성이 이 루틴으로 건강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가족력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삼촌, 그리고 형이 모두 75세 이전에 심각한 파킨슨병을 앓았습니다. 이 씨 본인도 글씨체가 작아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소자증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7일 아침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단 8주 만에 그의 글씨체가 정상화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혀분 검사는 보통 20년 젊은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점수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파킨슨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킨슨병으로 이어지는 세포 연쇄 반응이 시작조차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방은 지금, 오늘, 뇌가 아직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제 이 7일 아침 프로토콜의 두 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감각 점화 순서라고 부르며 모든 유전적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이 발병하지 않은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아침 루틴을 기록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아침 운동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즉시 큰 근육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트레칭을 합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움직임만으로도 뇌를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실은 도파민 생성 뉴런이 무작위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상 후 첫 40분 동안 특정 순서로 주어지는 정밀한 감각 신호에 반응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그날 하루 신경 보호 효과의 80%를 잃게 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영역인 흑질은 본질적으로 휴면 상태입니다. 밤새 저전력 모드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면 도파민이 자동으로 다시 켜진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세 가지 특정 감각 경로로부터의 활성화 신호가 필요하며 이 신호들은 올바른 순서로 도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파민 세포가 느리게 유지됩니다. 이 느림이 수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되는 것이 신경 퇴화의 조건을 만듭니다. 첫 번째 감각 신호는 열 대비여야 합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대비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지 2분 이내에 손과 팔뚝을 정확히 30초 동안 시원한 물에 노출시킨 다음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30초 동안 감싸야 합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십시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말초 신경을 통해 뇌간으로 긴급 신호를 보내고 뇌간은 그 다음 흑질의 신체가 활동 중이며 도파민 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수행하는 환자들은 건너뛰는 사람들에 비해 아침 도파민 대사물이 23%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열 대비를 올바르게 하고 나서 즉시 뜨거운 커피를 마시거나 휴대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감각 신호를 파괴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후각 자극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기상 후 3분에서 7분 사이에 일어나야 합니다. 후각은 정상적인 감각 처리를 우회하는 도파민 중추로 가는 직접적인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고 자연적인 향이 필요합니다. 향수가 아닙니다. 방향제가 아닙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침대 옆에 으깬 검은 후추 알갱이나 말린 오렌지 껍질을 담은 작은 용기를 두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가까이 대고 코로 10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방향 화합물이 뇌로 직접 들어가 방금 만든 열 활성화 위에 구축되는 2차 도파민 급증을 유발합니다. 이제 협응력을 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 감각 경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시되는 것입니다. 기상 후 8분에서 15분 사이에 제가 비대칭 정밀 작업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왼손과 오른손이 동시에 완전히 다른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정확한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7개의 작은 물건, 단추나 동전을 가져오십시오. 왼손 손바닥에 그것들을 쥡니다. 오른손으로 한 번에 하나씩 물건을 집어서 컵에 넣습니다. 오른손이 움직이는 동안 왼손은 천천히 원을 그리며 회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운동 피질의 양쪽이 독립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강제하며 이 양측 활성화가 초기 파킨슨병을 정의하는 비대칭 도파민 손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구에 사는 68세 최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 때 왼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남편이 알아차려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진행성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감각 점화 순서를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떨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절한 감각 타이밍을 통한 세포 보호입니다. 이제 이 7일 아침 프로토콜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지금 밝히려는 것은 평생 들어온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제가 온도 활성화 순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깨어난 후 첫 30분 동안의 전이 뇌의 도파민 민감도를 직접 조절합니다. 도파민 생성이 아닙니다. 민감도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지만 신경 수용체가 차갑고 느리면 그 도파민이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세포에 제대로 결합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면 중에 천이 거의 1.5도 떨어집니다. 뉴런은 보호적 동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깨어나면 그 뉴런들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매우 특정한 온도 상승 패턴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열이 오르면 염증성 단백질이 촉발됩니다. 너무 오래 차가운 상태로 있으면 도파민 수용체가 닫힌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하려면 정확히 28분에서 32분의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2009년에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이 씨라는 64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왼손에 초기 떨림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형적인 초기 파킨슨병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반적인 권장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운동, 식단, 약물 치료.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지만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한 방문에서 그녀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샤워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3주 만에 그녀의 떨림이 40% 감소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것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첫 1시간 동안 온도는 거의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프로토콜의 1일, 3일, 5일, 7일에 대한 정확한 아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즉시 일어나지 마십시오. 60초 동안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손바닥을 20초 동안 세게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따뜻한 손바닥을 감은 눈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열이 전달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은 시신경의 첫 번째 온난 신호를 보내며 시신경은 파킨슨병에서 죽는 정확한 뇌 영역인 흑질과 직접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정확히 200ml의 실온물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실온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촉발하지 않고 천을 0.2도 높입니다. 그런 다음 그때서야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즉시 욕실로 걸어가십시오. 미지근한 물을 틀어놓으십시오. 손목으로 테스트하십시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립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샤워 부스에 들어가서 정확히 7분 동안 물 아래 서 계십시오. 아직 씻지 마십시오. 그냥 서 계십시오. 물이 목 뒤쪽 두개골 기저부를 맞게 하십시오. 여기가 뇌관이 있는 곳입니다. 온기가 피부를 통해 침투하여 아래 신경 조직에 도달합니다. 7분 후에 이제 씻을 수 있습니다. 두피에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씻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수동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순서를 따르는 제 환자의 73%가 10일 이내에 정신적으로 더 명료해졌다고 보고합니다. 2일, 4일, 6일에는 이것을 약간 수정합니다. 샤워 대신 건열 활성화를 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마른 손바닥으로 온몸을 문지르십시오.
발부터 시작해서 다리, 몸통, 팔, 목으로 올라가십시오. 마찰이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방법은 밖에서 안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물과는 다른 신경 반응 패턴을 만듭니다. 뇌는 7일, 주기에 걸쳐 2가지 패턴이 모두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온 70세 초혜 씨는 셔츠 단추를 잠그기도 힘든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온도 프로토콜을 6개월 하고 나서 손주들을 위해 식사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도파민 수용체 영상은 결합 효율이 28% 향상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4번째 아침 루틴은 파킨슨병에 맞서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할 것과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야 하는 특정 순서의 감각 활성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6시에서 8시가 아닙니다. 4시에서 6시가 아닙니다. 5시에서 7시입니다. 이것이 도파민 생성 뉴런이 보호에 가장 잘 반응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15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이해하는 데 걸린 중요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뇌에는 일주기 도파민 주기라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 부분인 흑질은 우리가 수용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2시간 동안 특정 유형의 감각 입력은 도파민 뉴런 생존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시 30분 이후에는 이 시간이 닫힙니다. 뉴런이 저항하게 됩니다. 그날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으며 정확히 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눈을 뜬 후 3분 이내에 후각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즉, 냄새입니다. 그러나 아무 냄새나가 아닙니다. 테르펜이 함유된 강하고 자연스러운 향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신선한 커피 원두, 작은 봉지나 레몬 껍질 조각을 침대 옆 탁자에 두라고 말합니다. 깨어나는 순간 일어나기도 전에 코에 가져가서 10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세어보십시오. 10번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이것은 후각구를 통해 흑질로 직접 신호를 보내고 보호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후각신경은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깊은 뇌 구조와 직접 연결되는 몇 안 되는 신경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떨림이 나타나기 몇 년 전에 후각을 잃습니다. 우리는 그 경로를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즉시 후각 활성화 후에는 양손 협응 운동이 필요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이 동작을 정확히 따라하세요. 양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합장하세요. 이제 손을 펴고 엄지손가락으로 각 손가락 끝을 순서대로 터치하세요.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그 다음 역순으로 하세요.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정확히 3분 동안 이것을 하세요. 양손이 완벽하게 거울처럼 동기화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한쪽 손이 느리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이 운동은 뇌의 양쪽 방구가 서로 소통하도록 강제하고 양측 운동피지를 활성화시킵니다. 본질적으로 움직임을 제어하는 사령탑을 깨우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일어난 후 15분 이내에 자연광에 눈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실내 조명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화면도 아닙니다. 자연 야외 광선입니다. 흐린 날이든 상관없습니다. 겨울이든 상관없습니다. 밖으로 나가거나 열린 창문 옆에 앉아서 5분 동안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선글라스는 쓰지 마세요. 아침 자연광의 특정 파장은 망막의 멜라놉신 수용체를 자극하여 하루 종일 도파민 생산 주기를 조절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뛴 환자들은 전곡까지 도파민 기준치가 30% 낮게 나타납니다. 4번째 단계.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한 꼬집 넣어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아침에 찬물은 미주신경에 충격을 주고 우리가 방금 시작한 활성화 순서를 방해합니다. 미네랄이 든 미지근한 물은
신경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고 우리가 증폭시키려는 생체정이 신호를 지원합니다. 이제 이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마세요.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 대화를 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도파민 수용체 민감도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한 번의 말다툼이 이 보호 루틴 3일치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초의 씨로 왼손에 초기 경직 증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파킨슨병을 앓으셨고 삼촌도 파킨슨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는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아침 순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4개월 후 경직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혈흔 검사 결과가 45%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3년 전 일입니다. 7일 주기는 매일 아침 7일 동안 이것을 반복한다는 의미이며 그러면 신경세포가 재설정되고 다시 수용적이 됩니다. 이틀만 빠뜨려도 누적 보호 효과를 잃게 됩니다. 이제 프로토콜의 5일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 4일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날은 제가 심층 운동 기억 재설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이것을 건너뛰거나 잘못하면 파킨슨병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5일차는 주간 주기의 금요일이며 이것은 감각통합 아침입니다. 일어나서 즉시 눈을 완전히 뜨기도 전에 촉각 각성 순서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오른손을 사용하여 특정 순서로 다른 질감을 만져야 합니다. 먼저 베개 시세 천을 만지고 20초 동안 그 감각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그 다음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손바닥과 뺨 사이의 온도 차이를 느껴보세요. 그 다음 나무로 된 것, 침대 옆 탁자, 전날 밤 준비해둔 나무 숟가락, 무엇이든 나무를 만지세요. 마지막으로 숟가락이나 금속 물병 같은 금속을 만지세요. 왜 제가 이 이상한 의식을 하라고 요청하는 걸까요? 파킨슨병은 손이 떨리기 수년 전부터 뇌의 감각처리센터를 파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지는 것과 뇌가 등록하는 것 사이의 연결이 점점 약해집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재설정되는 깨어나자마자 뇌가 질감을 구별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러한 악화를 방지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부드러운 것에서 단단한 것, 딱딱한 것으로 이동하여 감각 피질에 점진적으로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촉각 순서 후에 일어서서 제가 맹목 협응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10초 동안 유지한 다음 왼쪽 무릎으로 바꾸세요. 각 쪽에서 3번씩 하세요. 눈은 감은 채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간이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뇌는 전적으로 고유수용 감각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것은 공간에서 신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파킨슨병은 이 시스템을 맹렬히 공격하며 그래서 환자들이 결국 발을 질질 끌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 아침 이 시스템을 훈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만들지 않는 보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은 저항을 보는데 정확히 8분 동안 비대칭 움직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동시에 다른 것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손으로 머리를 두드리면서 왼손으로 배를 원을 그리며 문지르세요. 그 다음 바꾸세요. 오른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왼팔을 뒤로 당기세요. 목표는 통제된 방식으로 운동 피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데 파킨슨병은 경직되고 반복적인 패턴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뇌가 반대 움직임을 조정하도록 강제할 때 파킨슨병이 얼리려고 하는 회로를 문자 그대로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 환자를 치료했는데 68세 초의 씨라는 여성분으로
그 전형적인 초기 경고 신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필체가 눈에 띄게 작아졌던 것입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예전만큼 빨리 잠글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금요일 프로토콜을 적용했고 11주 만에 필체가 정상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딸이 비교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 가소성이 작동하는 것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뇌에 올바른 자극을 줄 때만 가능합니다. 적절한 시간입니다. 비대칭 운동 후에는 천일염 한 꼬집을 넣은 실온물을 정확히 300ml 마셔야 합니다. 식탁용 소금이 아니라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의 미네랄은 신경세포 사이의 전기 신호 전달을 돕고 5일째는 방금 하신 모든 감각 작업을 위해 신경계가 최대 전도성을 필요로 하는 날입니다. 이 물을 마신 후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몸이 신경 회복이 강화된 상태에 있는데 소화 과정이 뇌에서 혈류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이 30분은 신성한 시간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손가락 피아노 운동을 연습하십시오. 각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의 순서대로 닿게 하고 앞으로 뒤로 다시 눈을 감고 하십시오. 이것은 촉각 피드백과 운동 계획을 결합하여 기저핵을 건강하고 보호된 상태로 유지하는 정확한 조합입니다. 이제 이 7일 루틴의 가장 강력한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황금 시간대 활동이라고 부르며 약속하건대 이 하나의 습관만으로도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파킨슨병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뜬 후 15분 이내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아침 식사 전에, 심지어 양치질하기 전에 제가 교차 신체 활성화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뇌의 도파민 생성은 깨어난 직후 매우 특정한 시간대의 최고조에 달하며 이 시간대를 놓치면 하루 종일 보호 효과를 잃게 됩니다. 정확히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침대 옆에 서십시오. 오른쪽 무릎을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 올리십시오. 이제 그 오른쪽 무릎을 왼손으로 만지십시오. 3초간 유지하십시오. 내리십시오. 이제 왼쪽 무릎을 들어 올려 오른손으로 만지십시오. 3초간입니다. 이 동작을 정확히 20회 반복하며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십시오. 전체 순서는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 간단한 움직임이 파킨슨병을 예방할까요? 신체의 중심선을 교차하는 것, 왼손이 오른쪽을 만나고 오른손이 왼쪽을 만나는 이 특정한 동작이 뇌의 양쪽 반구를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흑질,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생성세포가 죽는 정확한 영역이 교차 신체 운동을 수행할 때 불꽃놀이처럼 밝아집니다. 저는 직접 뇌 스캔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는 환자와 하지 않는 환자의 차이는 절대적으로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스트레칭을 합니다. 걷기를 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한 번에 뇌의 한쪽만 사용합니다. 걷기는 왼쪽 뇌를 사용하고 그 다음 오른쪽 뇌를 사용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양쪽이 함께 발화되어야 하며 오직 교차 신체 운동만이 이것을 달성합니다. 3년 전 서울의 제 병원에 온 68세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파킨슨병을 앓았습니다. 삼촌도 파킨슨병을 앓았습니다. 그녀는 무서워했습니다. 이미 글씨체가 작아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가장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교차 신체 활성화 순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것을 수행했습니다. 지난달 그녀를 진찰했을 때 글씨체가 정상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왼손에 시작되던 떨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이 루틴을 계속한다면 절대 파킨슨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20호에
반복을 마친 직후 황금 시간대 활동의 두 번째 부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각 깨우기 프로토콜입니다. 양손을 10초 동안 격렬하게 문질러 따뜻해질 때까지 하십시오. 그런 다음 따뜻한 손바닥을 감은 눈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15초 동안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손을 치우고 눈을 뜨고 빠르게 20번 깜박이십시오. 이 행동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따뜻함이 시신경에 신호를 보내는데 시신경은 운동과 균형을 제어하는 뇌 영역에 직접 연결됩니다. 본질적으로 파킨슨병이 먼저 공격하는 정확한 신경 경로에 깨우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빠른 깜박임은 이러한 경로를 더욱 자극합니다. 20년간의 연구에서 저는 이 감각 깨우기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환자들이 건너뛰는 환자들보다 40% 더 나은 균형 점수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활동을 합치면 교차 신체 활성화와 감각 깨우기는 총 5분도 안 걸립니다. 휠체어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는 5분입니다. 스스로 식사하는 것과 자녀들이 먹여줘야 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는 5분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7일 동안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들이 이미 휠체어에 있는 동안 제 환자들을 계속 걷게 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날 일출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1시간 후가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가 아닙니다. 일출 시간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기 전에 발가락을 50번 움직이십시오. 세십시오.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면서. 이것은 도파민 경로가 업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그런 다음 10초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5초가 아닙니다. 온전한 10초입니다. 이 점진적인 자세 변화는 흑질의 섬세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혈압 강화를 방지합니다. 둘째 날은 손 루틴을 추가합니다. 발가락 움직임 후에 각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30번 하십시오. 긴장감을 느껴야 합니다. 느슨한 움직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각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닿게 하되 한 번에 하나씩 2분 동안 하십시오. 이 손가락 협응 운동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조기 발견 도구입니다. 이것을 부드럽게 할 수 없다면 이미 경고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눈을 도입합니다. 당신의 손 운동을 하고 왼쪽을 보며 5초간 유지한 다음 오른쪽으로 5초간 유지합니다. 위로 5초, 아래로 5초.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눈 움직임과 손 협응은 같은 도파민 회로를 공유합니다. 하나를 훈련하면 둘 다 보호됩니다. 그런 다음 일어서서 정확히 3분 동안 제자리 걷기를 합니다.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없다면 그것을 적어두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점입니다. 4주 후에는 더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날은 균형의 날입니다. 제자리 걷기 후에 한 발로 30초간 서 있으세요. 필요하면 벽을 사용하되 지지 없이 하고 해보세요. 발을 바꾸세요. 양쪽 각각 3번씩 하세요. 균형 감각은 떨림이 시작되기 5년 전에 악화됩니다. 5년입니다. 지금 행동하면 엄청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모든 것을 결합합니다. 발가락, 손, 눈, 제자리 걷기, 균형 모두 순서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성 운동을 추가합니다. 제자리 걷기를 하면서 1부터 50까지 큰 소리로 세세요. 목소리 크기, 얼굴 움직임, 팔 흔들기, 이 3가지가 파킨슨병의 가장 이른 신호를 드러내는 요소들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다면, 웃을 때 얼굴이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걸을 때 팔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골든타임에 있는 것입니다. 6째 날은 5째 날을 반복하되 더 천천히 합니다. 의도적이고 통제된 움직임은 빠른 움직임과는 다른 신경 경로를 자극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속도와 통제,
힘과 정밀함. 일곱째 날은 평가의 날입니다. 모든 운동을 수행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적어보세요. 균형을 더 오래 잡을 수 있나요? 손가락이 더 민첩해졌나요? 목소리가 더 강해졌나요? 이런 미세한 개선들이 여러분이 신경, 예비력을 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7일, 그런 다음 다시 주기를 시작하세요. 이것은 한 달 챌린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삶입니다. 강남의 최 여사님은 이 루틴을 지금까지 3년 동안 매일 아침 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79세입니다. 이 운동을 거부한 그녀의 여동생은 현재 76세의 분당의 요양원에 계십니다. 같은 유전자, 다른 선택, 다른 삶.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출 시간에 알람을 맞추세요. 이 루틴을 침대 옆 종이에 적어두세요.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적어두세요. 첫째 날 발가락 움직임 50회와 천천히 앉기. 거기서 시작하세요. 그것을 마스터하세요. 주가 진행됨에 따라 매일 추가하세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내일. 이 영상을 6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공유하세요. 그들을 10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7일 아침 루틴 중 어떤 부분을 내일 시작하시겠습니까? 움직임 운동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각 활성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지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보호가 필요한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